헬릭스 네뷸라, 나선 성운은 특히나 많은 우주 덕후들에게 사랑받는 천체입니다. 중심에 텅 비어있는 공간을 작고 둥근 가스잔해가 에워싸고 있고 그 바깥엔 양옆으로 더 넓게 살짝 찌그러진 타원 형태의 가스잔해가 펼쳐져 있죠. 그 모습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워낙 매력적인 모습 덕분에 2014년 코스모스 다큐 시리즈의 메인 이미지로 활용되기도 했죠. 저도 작년에 출간했던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신간에 이 표지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나선 성운의 사방으로 흩어진 가스구름 한가운데에는 휑하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래전 외곽의 대기가 벗겨져 날아가고 남은 죽은 별의 시체가 있죠. 바로 백색외성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기에 백색외성만 홀로 살아남아 외롭게 빛을 잃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백색외성 곁에 놀라운 동반자가 함께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백색외성의 중력에 사로잡힌 채 서서히 파괴되고 있는 한 안타까운 행성의 장엄한 최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별 하나가 죽음과 함께 남기고 사라진 이 아름다운 현장의 한가운데선 아직까지도 또 다른 행성의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주먼지의 현재타임즈, 우주의 눈동자, 나선 성운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성의 최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선 성운은 물병자리 방향으로 약 650광년 거리에 떨어진 가스 구름입니다. 오래전 태양과 같은 별이 사라지고 남긴 흔적이죠. 현재 이 거대한 우주의 눈동자는 지름 5에서 6광년 정도 너비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잔해는 현재도 초속 30km의 빠른 속도로 계속 퍼지고 있죠. 오래전 죽음을 맞이한 별이 외곽 대기를 날려버리면서 그 속살이 드러났고 그것이 현재 나선 성운의 한가운데 백색의 성 WD-226-210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록 이젠 더 이상 핵 융합을 하지 못하는 죽은 별의 시체이지만 별이 외곽 대기를 벗겨내면서 드러난 별의 속살인 만큼 그 온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12만 도를 육박합니다. 다만 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일 뿐이죠. 이 백색의 성의 지름은 우리 태양 지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도가 너무나 높아서 하얗게 빛나지만 왜소한 별이란 뜻의 하얀 난장이 백색의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백색의 성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자외선 수준의 아주 짧은 파장의 빛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나선 성운 중심의 백색의 성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외선뿐 아니라 적외선 영역에서도 꽤 많은 빛이 관측되죠. 2000년대 중반 다양한 파장에 걸쳐 나선 성운 중심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이 적외선 초과를 설명하기 위해선 백색의 성 주변에 두꺼운 먼지 원반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거라 추정했습니다. 연이은 관측에선 백색의 성의 스펙트럼에서 선명한 금속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것이 오래전 금속 성분을 머금고 있던 소행성이나 행성이 별에 잡아먹힌 오염된 흔적일 수 있다고 추정했죠. 이러한 관측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나선 성운 중심 백색의 성 주변에도 마치 우리 태양 주변의 카이퍼 벨트처럼 크고 작은 부스러기, 소천체로 채워진 먼지 원반이 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또는 중심의 별이 살아 생전 때부터 거느리고 있던 해성들이 오르트 구름처럼 그 주변을 아직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일 거라 추정했죠. 2024년엔 이 중심의 백색의 성의 밝기가 일정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그 주변에 아직까지도 행성이 하나 살아남아 그 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백색의 성 주변에 해왕성 정도 크기를 갖는 가스 행성 하나가 성운에 대해서 약 25도 정도 기울어진 궤도를 돌고 있다면 현재 관측되는 이 중심의 백색의 성의 밝기 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곳에 오래전 별이 외곽의 대기를 토해내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행성 하나가 그 곁을 돌고 있을 거라 추정했죠. 다만 중심 백색의 성의 밝기 변동은 꼭 행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불안정한 백색의 성 자체의 변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나선 성운의 중심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이곳의 중심 백색의 성에서 설명되지 않는 선명한 X선 빛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X선은 자외선보단 훨씬 더 극단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천체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행성상 성운은 이미 오래전에 별이 죽고 남긴 흔적일 뿐이죠. 뜨거운
백색외성이 있긴 하지만 나선 성운에서 관측되는 강렬한 X선을 딸랑 이 백색외성 하나만 갖고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거죠. 이번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두 번째 행성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나선 성운 중심 백색외성 곁엔 행성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일찍이 별의 죽음과 함께 백색외성의 강한 중력이 이끌려 별 주변에 파괴되었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빠르게 백색외성 속으로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나머지 행성 하나만 그 곁을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천문학자들은 오래전 목성 정도의 덩치 큰 행성이 하나 더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이 백색외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궤도가 줄어들었고 으스러지면서 파괴되었을 거라 추정했죠. 이 과정에서 행성의 물질이 백색외성 표면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행성의 물질은 아주 극단적인 온도로 가열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백색외성 주변엔 뜨겁게 달궈진 행성의 부스러기가 얇은 원반으로 형성됩니다. 마치 블랙홀이 별을 잡아먹을 때 그 주변에 형성되는 뜨거운 원반, 강착 원반과 같은 원리죠. 백색외성 주변에 형성된 강착 원반은 온도가 충분히 뜨겁기 때문에 X선에서도 빛을 방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분석이 사실이라면 나선 성운 중심의 백색외성은 아주 독특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의 백색외성 주변엔 넓게 조금 평범한 소행성 벨트가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안쪽엔 아주 뜨겁게 달궈진 강착 원반까지 있는 겁니다. 안팎에 서로 다른 방식의 먼지 원반으로 에워싸인 아주 독특한 모습일 수 있죠. 1992년에 로젯, 1999년에 찬드라, 그리고 2002년에 XMM 뉴턴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10년에 달하는 기나긴 X선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이제 우린 나선 성운 중심에 살고 있는 백색외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X선의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의 X선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략 2.9시간의 짧은 주기로 세기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리듬을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규칙성이야말로 여전히 백색외성 주변에 무언가 함께 일정한 주기로 맴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원래 있던 목성만한 거대한 행성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행성이 파괴되고 남긴 잔해들이 아직 그 주변에 남아 백색외성 곁을 맴돌고 있다는 거죠. 백색외성 곁에 붙잡혀 있는 존재가 파괴된 행성의 잔해가 아니라 비교적 질량이 작은 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행성에 비해서 별은 훨씬 자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백색외성 주변에 다가갔다고 해서 곧바로 파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나선 성운 중심 백색외성이 보여주는 X선의 모습이 아마 파괴된 행성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 기대하죠. 한편 이번 발견은 전혀 다른 종류의 변광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변광성은 어느 정도 진화를 거친 불안정한 별이 스스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밝기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견은 그뿐 아니라 이미 다 죽어버린 별이 곁에 남아있는 행성의 찌꺼기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요동치는 밝기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 전역에서 각기 다른 리듬으로 요동치고 있는 별들이 어쩌면 더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나선 성운은 정확히 우리 태양의 앞으로 50억 년 후에 수명을 다하고 맞이하게 될 최후의 운명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태양도 그리 무겁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초신성엔 한참 못 미치는 딱 행성상 성운 정도를 남기고 사라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은 비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최후의 순간 자신의 외곽 대기를 사방으로 날려보내며 중심엔 작은 백색외성만 남기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 지구도 진작 태양의 일부가 되어서 사로잡힌 지 오래일 겁니다. 다만 목성과 토성처럼 태양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벗어나 있는 가스 행성은 한꺼번에 파괴되진 않고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백색외성이 되어버린 태양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태양계도 또 누군가에겐 하나의 거대한 우주의 눈동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게 되겠죠. 나선 성운은 우주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다행 메시지이자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50억 년 뒤에 맞이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인 셈입니다. 우주먼지의 현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